기본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존 권고 딱 나왔을 때 어떤 기조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토대로 접근을 하고 뭔가 좀 열심히 소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길잡이 김은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존공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보존공고라는 게 사실 이제 개인회생 절차에서 가지는 의미가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존공고랑 보존명령에 잘 대응을 해야지 채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대응을 하는 게 뭔가 사건 해결의 핵심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보존공고가 뭐냐, 보존공고가 뭔데 그렇게 중요하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채무자의 자료 선택, 제출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해주게 되면 채무자한테 너무 유리한 결과가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내가 카드 막 쓰고 그냥 개인회생하고 그냥 오케이 개인회생 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어떤 개인회생과 뭐 어떤 파산이 가지는 제도적인 채무자한테 유리함, 그리고 반대로 그 채무자에게 유리한 거는 채권자한테 불리한 거죠. 이런 어떤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뭔가를 속이고 개인회생 진행하는 것은 아닐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의심되는 항목에 대해서 법원은 보존 권고를 통해서 소명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성실히 응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심에 대해서 해소를 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 뭐 사실은 개인회생 절차 진행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존 권고를 내리는 주체는 누구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회생위원이 이제 내리게 되는데요. 보존 권고에 보존 명령이 있어요. 보존 명령은 이제 판사가 내리게 되는 거다. 이게 뭐 사실은 뭐 보존 권고는 회생위원이 내리기 때문에 뭐 중요하지 않고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그냥 주체에 따라서 좀 용어가 다를 수 있다는 점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보존 권고라는 건 회생위원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존 권고 딱 내용을 보게 되면은 회생위원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쉽게 설명을 해보면은 요러한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청산가치에 그냥 반영하세요 라는 경우가 있고, 요러한 부분이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소명을 해보고 이거에 대한 입장을 좀 소상히 제출하세요 라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전자는 뭔가 청산가치 그냥 반영해, 너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는 어떤 느낌이 딱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너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보존 권고가 딱 나왔을 때 어떤 기조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그걸 보면은 내가 불리한 위치구나, 유리한 위치구나를 좀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걸 토대로 접근을 하고 뭔가 좀 열심히 소명을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보존 권고는 뭐 특별한 기준이 있느냐? 사실은 우리나라 그 회생 절차에서는 회생위원 마음이에요. 회생위원 누구가 배당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저희 회생위원님 너무 빡빡한 것 같은데 이거 변경 안 되나요?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잘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존 권고가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사실은 루틴하게 좀 정해져 있는 보존 권고 내용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최근 채무에 대해서는 1년치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해라. 50만원, 100만원 이상의 카드 사용 내역에 대해서 소명을 하여라. 근데 뭐 실질적으로 50만원이 나올지 100만원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생위원 마음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뭐 실질적으로 재산을 내가 처분을 했어요. 재산을 처분을 해가지고 현금화 시켰고 그게 돈이 계속 이제 나가게 돼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뭐 재산 은닉은 없는지, 편파 변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보존 권고를 통해서 소명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보존 권고를 낼 때 소명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줘요. 언제까지 좀 답변을 주세요 라고 보존 권고가 나오게 되고, 통상적으로 이제 7일에서 14일 정도인데요. 뭐 요거를 뭐 칼같이 지켜야 되고 뭐 안 지키면 큰일이 나느냐,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뭐 자료를 준비를 해서 그 기간 내에 낼 수 있으면은 내면 되는 것인데, 뭐 자료 준비하다 보면은 그 기간이 도가될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그게 도가가 됐으면은 이제 너는 그때까지 소명 못했으니까 끝, 이거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변호사들이 진행할 때에는 뭐 미리 얘기를 하죠. 요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을 더 허용해 주세요 라고 이제 뭐 좀 의견서를 내고요. 그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받아가지고서는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요 기간에 내가 너무 구속될 필요는 없지만은 적어도 보존 권고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바로 업무에 좀 착수를 해가지고 자료 준비를 하셔야겠죠.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보존공고 나온 거에 대해서 답변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생위원이 궁금한 포인트는 A 포인트는 난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뭐 법무사나 변호사와 함께 그냥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개인회생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회생위원 입장에서도 이분 개인회생이 돼야 되고 좀 이 부분만 딱 소명이 되면 되는 건데 이게 계속 답변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제 계속 보존공고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5차례, 6차례 계속 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계속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불리한 조건의 개인회생이 인가 개시 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이제 기각이 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보존공고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보존공고는 기본적으로 회생위원이 이제 내는 것이고 회생위원의 생각이 담겨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요. 회생위원이 사실은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법률적으로 잘못 파악하실 수도 있고 사실관계에 대해서 오인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바로 하지 않고서는 그냥 시킨 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은 뭐 혼자 하셔도 돼요. 그냥 시킨 대로 하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변제계획안을 구성을 해서 낸 거는 그 나름의 어떤 논리적 타당성이 있는 거고 그거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뭐 좋은 변호사 사무실을 컨택해서 만나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나 홀로 개인회생 진행하고 있는데 조금 너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그 포인트만이더라도 좀 사무실 상담 받아보시면서 좀 어떻게 내가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 영상 보시고 좀 궁금하신 점이 생겼거나 아니면 내가 좀 약간 마침 보정 때문에 답답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시면은 저희 사무실 편하게 문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